떠도는 돈의 중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산업에 대한 동향과 전망, 그리고 이슈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중국 정책 및 이슈들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세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3%에서 5%로 높일 계획이고, 부동산 면적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5%대 세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데이터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운재경에 따르면 최근 A주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으면서 강세장 회귀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시장 내 일부 지표들이 크게 회복한 모습을 보여 투자자들의 증시 회귀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용융자 데이터가 지난 5년 내 최고점을 경신한 상황인데요. 13일 장 마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1조 8,577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신용융자 자금의 증감 여부는 투자자들의 증시 전망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주요 데이터로 꼽히고 있기에 신용융자 데이터가 지난 5년 내 신고점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많은 투자자들의 큰 호재로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일부 기업 공개 모집액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 활력을 더하는 추가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앞서 증시가 조정 국면을 맞이할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주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IPO 모집액 규모가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투심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당분간 증시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국 영화관 3,500여 곳 모두가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14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앞서 중국 장쑤성 난징시, 장가계, 정저우 등지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발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최근 중국 당국은 공원, 영화관 등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는 올해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지역에서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몰린 콘서트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던 것과 크게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최근 중국 영화관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영화관 영업 잠정 중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지난해 장장 175일에 달했던 영화관 업계 영업 중단 조치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앞서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등에 대해 한 차례 처벌 조치를 진행한 이후 현재 중국 당국은 게임부터 전자상거래, 앱 등 인터넷 업계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 범위 전담 조사 작업을 수행해서 인터넷 업계 전반에 걸쳐 가짜 허위 광고, 강제적인 인터넷 프로그램 설치, 과도하게 높은 비용 청구, 불법 경영,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 중에서도 온라인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서 중국 국무원 산하 다수의 부처가 연합해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앱 등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작업 시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 차원의 인터넷 업계 관리감독 기조가 대폭 강화되면서 앞으로 중국 인터넷 업계의 한 차례 업계 구조조정 우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 당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처분이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라며 특히 인터넷 기업의 경우 높은 접근성 때문에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약간의 문제도 큰 처벌로 연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인터넷 업계에 내려지는 처분의 강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7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및 고정자산 투자 지표가 모두 전월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중국의 7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6.4%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치 8.3% 증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7.8% 증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동기간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8.5%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월치 12.1% 증가와 시장 예상치 11.4% 증가를 밑돈 것입니다. 1월에서 7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이 또한 전월치 12.6% 증가, 시장 예상치 11.4% 증가를 하회하는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연재해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확산이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줬다면서 중국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유명 투자기관인 CICC가 현재 A주 시장의 추세가 바뀌면서 소비재, 기술업종, 백마주 중심의 강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5일자 CICC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이래 A주 시장의 추세 변화가 나타나면서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이 기존 경기순환주, 원자재, 산업재 위주에서 소비재, 기술업계 백마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재, 기술업계 백마주의 강세가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이는 이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낮고 상반기 실적 성장폭이 컸으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실적 반등 여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제 회복세가 다시 코로나19, 미중 무역 갈등,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가 동시에 중국 당국이 주민 소비력 및 기업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까지 실시하면서 소비재, 기술업계 백마주의 주가 강세가 점차 나타나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 증시 전반에 걸친 혼조세를 예상하나 반면 소비재, 기술 등 업종 중심의 백마주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거나 또는 증시의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일부 정책 수의 기대감이 큰 성장주에도 앞으로 적지 않은 매수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소비재, 기술업종 백마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앞서 대규모 조정 국면 속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경감된 업종 중심의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산업별 이슈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입니다. 중국 동우증권은 전기차 판매량에 호조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시장의 컨센서스는 반도체 부족 등의 영향으로 7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15% 감소하는 것이었는데 신흥 전기차 기업들의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 판매량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약 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6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40% 이상 증가해 850만 대 이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시장 수요가 왕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은행업입니다. 중국 광다증권은 은행주의 주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은행 섹터는 외국 자금 이탈과 시장의 선호 종목 변화 그리고 정책 리스크 등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은행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중국 통화정책의 안정적인 기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가 쉽게 조정되지 않을 전망이고 대출 우대금리도 올해 안에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반면 담보대출 금리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상반기 상장 은행주의 데이터를 보면 각종 경영지표가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상업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1조 위안을 기록하며 증가폭이 1분기보다 8.8%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습니다. 앞서 증시에서 하락세를 주도한 은행주는 대부분 펀더멘탈이 우량했던 종목들입니다. 상반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이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화공업입니다. 중국 증인증권은 스판데스 테릴렌 업계가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호경기가 유지되고 있다며 테릴렌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매년 7월에서 8월은 중국 화학공업 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이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및 화학공업 업계 탄소 중립 정책 시행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 규제 등의 요인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호경기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스판덱스, 테릴렌 시장의 호경기가 시장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테릴렌 시장의 공급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다운스트림 산업의 재고가 부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가격이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판덱스 시장에서도 지난 한 달 사이 톤당 약 4만 위엔의 가격 상승이 나왔지만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다운스트림 산업의 재고 부족에 따른 재고 확충 수요 증가로 스판덱스의 가격은 이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운스트림 산업의 재고 수준이 9일분 수준에 불과해 예상보다 큰 가격 상승세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판덱스나 테릴렌과 같은 일부 화학공업 상품의 가격이 시장의 예상보다 큰 상승세가 나올 소지가 있어 관련 기업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구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구리 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13일자 CCTV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국제 구리 가격은 50% 이상 상승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구리 가격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뱅크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기관은 구리 가격이 최소 몇 년 동안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이 중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국제 구리 가격은 톤당 1.5만 달러 수준에 달해
4년 사이 가격 상승폭이 60%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투자기관이 내놓은 투자 보고서들에서도 구리 가격이 톤당 최소 1.4만 달러 이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구리 가격의 강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높아 구리 생산지 전반에 걸쳐 구리 생산력 확대를 시도 중인 상황이며 동시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출현해 구리 수요가 단기적 관점에서 감소할 여지가 있어 구리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중장기적 구리 가격의 강세 가능성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및 해외 투자기관 모두에서 구리 가격 강세를 예견하면서 구리 가격 강세 기대감에 따른 구리 관련주의 실적 성장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기업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CL 그룹입니다. 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목표가 11.5위안을 중국 증권회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반기 매출 743억 위안을 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53.3% 성장입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은 67.84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1.55%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태양광 발전 및 반도체 사업이 호경기를 맞이하여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정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태양광, 반도체 등의 사업 호경기가 지속될 전망이고 이에 본 회사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남방유리입니다. 주요 사업 정리 완료에 목표가 16.48위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리업계 주도주 지위 공고화 및 태양광 유리 등 고부가 가치 유리 제품 생산량 확대 시도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비유리 사업 정리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임박하면서 유리 사업을 통한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플로트 유리, 태양광 유리, KK8, 전자유리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운영을 통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1년 2분기 매출이 313.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고정비로 non-GAAP 순이익이 53.6억 위안, 작년 동기 대비 5% 성장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16% 상회했습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 온라인 마케팅 분야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며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습니다. 클라우드 분야는 운송 등 핵심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가파른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 성장했습니다.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아이치이가 블록버스터 부족 및 ARPU 상승으로 멤버십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광고 매출은 증가했지만 일부 작품 송출 중단으로 상승세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1년 3분기 가이드라인은 매출 306억에서 335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8에서 19%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경제 및 증시에 대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